안녕하세요. 주름 피는 닥터 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은 리프팅 공부하기 두 번째 편인데요. 역시나 60대, 70대 고객분으로 안면거상과 이마거상, 그리고 눈썹 하거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 이제 입가 쪽 턱 라인과 입가 쪽 처짐, 그리고 마리오넷 부위의 처짐, 팔자 부위의 처짐이 많이 우선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눈꺼풀 부위의 꺼짐과 눈썹 이마 부위의 처짐을 같이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45도 각도로 보면 조금 더 잘 나타날 것 같은데요. 턱 라인 쪽에 이러한 처짐과 울퉁불퉁함, 그리고 팔자 쪽 처짐, 그리고 마리오넷 부위와 입가 쪽의 처짐이 굉장히 많이 관찰되고, 눈꺼풀 위쪽의 꺼짐과 이마 눈썹 부위의 처짐 역시 같이 동반된 양상입니다. 이렇게 입가 쪽이나 심술보 부위의 처짐이 명확하게 저명하게 드러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광대 아래쪽, 즉 옆볼 부위의 꺼짐 때문에 이러한 부위가 좀 더 부각되고 좀 더 빨리 많이 처지게 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얼굴에는 안면거상술을 계획하고 눈썹 위쪽 그리고 이마 쪽에는 눈썹 하거상술과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눈썹 하거상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눈썹 아래쪽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피부와 알륜근, 늘어져 있는 피부와 근육을 당겨서 올려주게 되고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이마거상술의 경우에는 머리로 가려지는 부위에 짧은 절개를 가하게 되고요. 이 절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박리를 하고 모두 당겨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얼굴 부위로 돌아오면 이제 이러한 턱선을 기준으로 늘어져 있는 심부볼 부위를 먼저 당겨서 고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겨서 고정한 심부볼 위로 스마스층을 한 번 더 당겨서 입가 쪽 부위와 심부볼 부위의 처짐, 그리고 팔자 부위의 처짐이 같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안면거상술을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들 많이 아시는 딥플레인 방식을 통해 스마스를 절개하고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익스텐디드 딥플레인 방식을 통해 피부와 근육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면서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방법이 무조건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고요. 이렇게 얼굴에 볼이 꺼진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듀얼 플레인으로 시작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심부볼 부위에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딥플레인 방식으로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라는 것이 정해진 방식으로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환자분의 피부 탄력, 무게감 같은 부분과 확실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변형을 해가며 각각의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얘기를 시작한 김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범위 듀얼 플레인 방식에 대해서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 듀얼 플레인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 부위를 먼저 박리를 한 후에 그 아래쪽에 있는 스마스 부위를 당겨서 이제 박리를 해서 올려주고 이 스마스 부위와 피부 부위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서 리프팅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자, 이런 컨셉의 방식입니다.
광범위 듀얼 플레인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글랜드나 혈관 그리고 이제 신경들 그리고 근육들이 이제 관찰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수술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를 상상해 봤을 때 이 겉에 있는 피부 부위는 이제 아파트 5층 높이에 있는 부분이고 이 스마스는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근육이나 신경, 혈관 같은 부위 그리고 다양한 글랜드 같은 것들은 그 3층보다 아래쪽, 즉 1층이나 아파트 1층이나 2층 높이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스층을 이제 조작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위험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신경이나 혈관들은 아파트 1, 2층에서만 이제 주행하는 게 아니라 1, 2층을 주행하다가 이제 3층, 4층으로 막 올라오는 혈관이나 신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미리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라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피부와 스마스층을 박리를 한 후에 서로 다른 방향, 목은 이제 가능하면 귀 뒤쪽 방향, 그리고 얼굴 쪽에서는 이제 위쪽이나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서 이제 스마스를 고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스마스를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이렇게 하이 스마스 방식으로 위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남는 여분의 스마스를 잘라서 고정을 엔드 투 엔드로 할 수도 있고, 이 남는 여분의 스마스를 안쪽으로 말아서 꺼져 있는 볼 부위를 이제 볼륨을 채워주면서 이제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방법 안에서도 스마스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부피감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수술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좋다, 2번 방법이 좋다, 뭐 3번 방법이 좋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익스텐디드 듀얼 플레인 수술과 이제 안면 거상술, 눈썹화 거상술, 그리고 이마 거상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편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